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4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지편전에서 삼부에 대해 아래다. 삼부란 가래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계부가 그 하나요. 함께 살지 않는 계부가 그 하나요.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않았던 계부가 그 하나라 하였으며 의례와 송의 오복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명률의 삼부와 필모의 그림에는 계모가 시집가는 데 따르면 자최의 장으로 1주년 복을 입는다 하고 이르기를 아버지가 죽고 계모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을 때 따라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문장의 내용을 보면 곧 가래의 도표 안에 계모의 조항 아래에 아버지가 죽고 계모가 시집갔을 때에 자기가 따라갔으면 곧 장기의 복을 입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간다는 말로 따르다를 풀이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가는 것으로 시집간다는 말을 풀이한 것입니다. 시집간다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계모의 나중 남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예에서 삼부란 법을 마련한 취지를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일 계모가 시집가는데 따른다는 것을 계모의 나중 남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부와 팔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삼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계모 아래에 아버지가 죽고 계모가 시집갔을 경우 자기가 따라갔으면 장계의 복을 입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계모에게도 복이 없는데 계모의 나중 남편에게 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함께 살고 있는 계부는 곧 함께 살고 있는 친어머니의 남편인데 자최에 장이 없는 1주년의 복을 입는다는 것인데 계모의 나중 남편에 대해서는 자최에 장계의 복을 입는다면 이것은 친어머니의 나중 남편이 도리어 가볍고 계모의 나중 남편이 도리어 중한 결과가 될 것이니 더욱 이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모가 시집가는데 따라간다는 조항은 아마도 계모의 조항 아래에 들어갈 것이 어쩌다가 그림에서 잘못되어 삼부의 항목 아래로 넣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계차청 전도 안에 계모가 시집간 아버지를 따른다는 어기를 쓰고 제목을 사부와 필모에 대한 복 입는 그림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온 데서 생긴 잘못이며 정설이 아닌 듯 합니다 하니 명하여 상정소에 회부하였다. 자최는 오복의 하나, 어버이는 3년, 할아버지 할머니는 1년,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는 5달,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는 석 달을 각각 입었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동향 대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전인노가 관직에 채용해 줄 것을 상언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가각고의 녹사인 전인노가 상언하기를 신이 종사한 지 34년이나 되고 노모가 지금 나이가 94세입니다. 관직에 채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이를 이조에 해부하니 본조에서 아뢰기를 인노는 외아들로서 돌아가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아니한 것도 잘못이며 또한 다른 사람이 반드시 이 예로 들어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니 벼슬을 시키지 마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90노모가 있으면서 벼슬하는 사람이 적고 또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 자기가 늙으면서 아들에게 벼슬 살기를 권하는 사람이 많으니 특별히 이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서 돌아가서 봉양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이곳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외인들에게 유후지를 주어 복호시킬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선덕 5년 6월 초 1일자로 내리신 교지에 각 지방에 나누어둔 외인 가운데서 기해년에 공부를 띄고 나온 사람과 무역하는 외인 등은 그들의 희망에 따라 본토에 돌아가려 하는 자는 돌려보내고 그대로 여기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노예로 만들지 말고 정착을 하게 할 것이며, 자신이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는 그 본토주가 사람을 시키어 명부를 작성한 문서를 보내오기를 기다려 돌려보내라고 하였사오니, 그대로 이곳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휴지를 주어 복호하고, 만일 부모나 부모가 서로 헤어져 있는 자에게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김종소가 근비에게 의식을 내릴 것을 건의하다. 우대현 김종수가 아뢰기를 신이 의금부에 가서 보니 원비와 박장수가 함께 낳은 딸인 근비를 보니 아비가 이미 비살되었고 어미도 오랫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의식을 되어줄 수가 없어서 그의 생활이 매우 딱합니다. 하니 명하여 근비에게 쌀 한 섬과 유위를 내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천둥 번개치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유산울 박신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산울은 주하군 총재를, 박신생을 공조 참판의 신장을 우군 동지 총재, 고약해를 경창부 유계문을 대사안에, 이사후를 한승부 윤회, 원창명을 우군 첨총재에, 이심을 사은지비야 이사맹을 우헌납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궁에 불러들여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다. 왕세자와 여러 군이 연회에 모시었다. 세종시록 59년 세종 12년 10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변개손이 양녕대군을 서울에서 내보낼 것을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군부께 죄를 짓고 종묘와 사직에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태종께서 명하시어 내가 죽은 뒤에라도 서울에 드나들지 말라 하시어 교훈이 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궁중으로 불러보시려 할 때에 정부대간이 이를 중지하기를 굳이 간청하온즉 전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다음에 만일 불러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신하들에게 알리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바이온데 지금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보시며 대간도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만 아래로 신의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위로 태종께서 내리신 가르치심을 저버리시는 것이오니 정말 마음 아픈 일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곧 쫓아 보내고 다시는 불러보시지 아니하시오면 종묘와 사직에 매우 다양한 일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니 개손 등은 뜰에 서서 굳이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벌써 여러 대신과 의논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여러 관원들에게까지도 일러야 되겠느냐. 그대들이 올린 상소에도 다른 말은 없고 옛적 글과 판에 박은 듯한 것뿐이니 나는 처음과 끝에 적힌 몇 글자만 볼 뿐이다. 뒤에 아무리 상소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양녕이 지금 돌아가려는 판인데 그대들이 늦게야 상소를 올리니 이는 다만 전례를 되풀이할 뿐이다 하였다. 개손 등은 아뢰기를 시기는 전후가 다르나 사건의 내용은 한 가지이며 사람은 옛적과 지금이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올린 글월도 내용이 같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날이 늦어서 글을 올린 것은 승상께서 알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등이 늦게 알게 된 까닭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이 이제 도려가라 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2년 10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이승직 정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을 내리어 전 대산 이승직, 지비 정분, 장령 장수, 최문손, 지평 김자갱, 좌대현 남지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이는 사관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초에 숙선 옹주 안씨가 연평군 윤계동과 집터를 가지고 다투다가 고소장을 사헌부에 제출했더니 사헌부에서는 일반 부녀자들의 소송 문제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한성부로 이첩할 적에 모두 고소인이라고 적어보냈다. 한성부에서 계를 올리려 할 때 남자가 비로소 고소인이란 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개하려 하였다가 도중에 정분을 만나서 그 말을 누설하고 사헌부에서는 공문을 도로 한성부에서 해부하여 그 어기는 지워버리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한성부로 하여금 계목을 대은사에서 도로 받아다가 이를 버리려 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손실 경찰관과 함께 의논하여 손실 답헌간을 감사가 포평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지난번 수교에 각도의 손실 답헌간을 그 도의 감사가 포평하게 하라 하셨사오나 감사가 답헌한 것을 두루 살펴보지 못하면서 혼자서 성적을 매기는 것이 곤란하오니 손실 경찰관과 함께 의논하여 아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을 서울로 부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 처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사관 변예손이 아래기를 전일에 신등이 알리지 아니하시고 양녕을 불러보신 데에 대하여 신등이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와 원통하고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비상사태가 있다면 마땅히 상소로서 가내야 옳지만은 내가 양녕을 불러보는 것이 오늘의 처음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요. 지난번에 불러볼 적에도 그대들이 안 된다고 한 것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불러본 것이 지금 벌써 두세 차례나 되었다. 사관원에서 다만 과거로부터 받아 내려오던 말로써 전례에 따라 상소한 것뿐이다. 형이 큰 죄가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불러보지 않는단 말이냐. 간관은 오히려 불러보지 않는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은 어찌하여 불러보는 것을 가지고 간하느냐. 이것은 그대들이 말릴 성질이 아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연평군 윤계동이 숙선 옹주와 집터를 다툰 사건에 대해 의논하다. 의금부 제조 권진이 아래기를 연평군 윤계동이 숙선 옹주와 집터를 가지고 다투는데 고소장의 내용이 매우 공손스럽지 못하였으므로 신등은 그 이유를 국문하려 하였으나 문제로 삼지 말라는 명령이 계셨으므로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동은 옥매하고 무지하여 황당한 인간이므로 필경죄를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문제를 삼지 말라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권진이 또 아래기를 죄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법령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러나 경의 말이 옳으니 한꺼번에 가두어서 공문하게 하라 하고 인하여 묻기를 남주의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정부는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만일 일을 처리하다가 실수가 있을 때는 곧 어리상 죄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 문서를 도로 찾아가지고 고쳤고 또 황보인과 말한 것을 보면 그 은사가 간사하였고 또 사관원에 답변한 서계를 보면 말을 꾸며내서 정직하지 못하였다. 사리를 아는 선비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남주의 일은 말을 누설시킨 것이 아니라 사관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다행히 친구를 만나서 우연히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므로 나는 이를 경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도마다 몇 군데에서 성 쌓는 일을 중지를 아뢰었으나 듣지 않다. 아래기를 금년에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는데 도성문사
최윤덕은 도마다 몇 군데에서 한꺼번에 성을 쌓고 있습니다. 백성의 힘이 벌써 지쳐 싸우니 금년에 성을 쌓는 공사는 중지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연변에 쌓아야 할 곳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한도에서 한 군데 이상은 쌓지 못하게 하고 거도의 감사가 쌓는 것은 감독하게 하며 충청도의 양전 경차관도 파견시키지 마옵소서 하니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모인 5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외어 공부 진흥책을 아뢰다.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제 외어 공부를 시키는 문제로 김해, 양산, 동래 등 지방과 내의, 부산 등 포에 조사하여 본즉 모두 이르기를 만일 각기 재고를 모아서 가르친다면 여러 사람의 통사가 당번을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외인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게 될 때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니 마땅히 외인이 와서 머무는 여러 포에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당번을 보는 통사가 가르치게 하고 각 포에 있는 집무 가운데서 글자를 아는 사람을 뽑아서 감고로 정하여 가지고 그들의 공부하는 성적을 감독한다면 곧 가르치기에 편리할 것이며 만일 한량의 자제들을 배우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부형으로 봉족을 삼으려 할 터이니 만일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곧 그의 부형은 모두가 수군이나 육군의 장정이기 때문에 일일이 보충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오니 바라옵건대 외인들이 들어와서 머무는 각 포에 있는 성군 가운데서 나이가 적고 재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내포 부산포에 각각 10명, 연포에 6명을 선발해 그 당번을 기다려서 배우게 하고 간혹 스스로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각기 그들이 사는 근처에다 모두 모아가지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 명령을 내려 예조에 회부하여 정부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게 하라 하니 모두 좋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게 하였다. 세종시로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모인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죄를 범한 강막동의 교형을 건의하다. 싸우다가 100만을 죽여 싸우니 유리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0권 세종 12년 10월 11일 김효 첫번째 기사. 박이창을 의금부에 가두게 했다가 곧 석방하다. 명을 내려 지평 박이창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가 곧 석방하였다. 이창이 사관원에 회답한 공한에 이르기를 양쪽이 서로 비염하면 저절로 공론이 일어날 것이다. 사관원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탄핵하였으니 사헌부와 사관원은 모두 동일한 계통인즉 내가 실로 부끄럽고 땀이 날 지경이다 하니 사관원에서 모두 비염하였다. 세종시로 50권 세종 12년 10월 12일 김효 두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첫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람을 죽인 오부령 등의 교수형을 건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하동현 사람 선장 오부령과 산호 김원, 선장 김막동, 송말홀이 싸우다가 보충군 송량로를 죽여 싸우니 부령은 유리 교수형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기를 계한대로 하되 부령만은 1등을 감하라 하고 인하여 좌우 측근들에게 이르기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의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사건이 만일 뚜렷하다면 죽였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만일 잠시 같이 싸우다가 얻어맞은 후에 법정 기한 이내에 병으로 죽은 것을 살인으로 인정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매우 민망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어초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정말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살릴만한 자는 살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로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사관원과 사헌부의 알력에 대해 묻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원의 문제는 나는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하니 우대원 김종수가 대답하기를 사관원에서 사헌부의 서리를 잡아오라 했는데 박이창은 대간의 아재는 나라의 명령이 없이는 서로 잡아오지 못하는 것이 관례라 하며
보내지 않았더니 사관원에서 강제로 잡아가지고 돌아가서 군문화의 취조를 받으므로 이창이 이를 비난하고 사관원에서 회답하는 공안에서 매우 공손스럽지 못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서리를 서로 잡아오지 못하는 것이 예적부터 내려오는 법이냐 하였다. 거조가 대답하기를 관원이 직무를 잘못했을 때는 즉시 갈아치우는 것이나 아전이나 소유는 사헌부에 체면을 띠고 있어 잡아올 수 없는 것이 예적부터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관원의 잘못이다. 또 사관원에서 비험했다는데 그 사실 여부는 어떠한가? 만약 비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창의 신문을 끝마친 뒤에 한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이창을 탄핵하여 그의 잘못을 극론하고 글을 올리고 난 후에 비험하였으니 그 정상이 이창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같다. 하니 권진이 대답하기를 사관원이 진시로 잘못되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재산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이 사실이란 말인가 하니 좌우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권진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창을 국문하온 즉 대답하기를 정분이 먼저 상참에 들어갈 때에 장수 최문손과 같이 가면서 의논하였는데 나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듣지 못하였다 하기에 다시 대지를 시켰더니 정부는 모여 앉아서 의논한 것이 아니요 대궐 마당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이창은 죄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창이 가령 그 의논을 들었다 할지라도 시비를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 터인데 더구나 듣기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곧 나와서 출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비염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하니 종수가 대답하기를 대원 한 사람이 비염하여도 곧 관사 전체가 비염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반드시 비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창으로서는 다만 자기의 사실을 해명하기만 하고 사관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쓰지 않았다면 좋았을 터인데 사관원에 회답하는 편지에서 욕을 한 것이 잘못이다 하고 인하여 묻기를 나머지 사람은 어떤가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남진은 말하기를 신이 말을 누설시킨 죄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사실대로 대답하느라고 그 말이 잘못인 줄을 몰랐는데 그 뒤에 승전색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적으로 말하였으며 신이 다른 말은 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속이려 들겠으며 정군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사실대로 고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하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줄거리가 이러한데 불과하구나 하고 또 묻기를 사헌부와 사관원이 서로 헐뜯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느냐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창을 석방하라 하였다.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나가니 임금이 대원 등에게 묻기를 사관원에서 한 말이 옳으냐 하니 황보인이 대답하기를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당초부터 비험하려 했다면 끝까지 탄핵을 안았어야 할 터인데 지금 모두 죄를 얽어 만들어 놓고 나서 비염하는 것을 반드시 미워해서 한 짓입니다 하고 종수는 아뢰기를 사관원에서 처음에 계를 올릴 때 이창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거론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서리를 보내주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품고 자기들 생각에 의금부에서 철저히 탄핵하지 않는다 하여 무리로 탄핵하는 상서를 올린 뒤에 비염을 단행한 것은 감정을 품고 그 죄를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공정한 마음으로 탄핵하려는 듯 하였으나 마침내 감정을 품는 것 같은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최진이 대궐에 나오니 사정전에서 인견하다. 서반 최진이 대궐에 나오니 임금은 사정전에서 인견하였다. 지는 그의 일가인 윤회부 등 5사람에게 관직을 임명하기를 요청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5번째 기사 전라도 처지사가 산호나무를 얻어서 바치다.
전라도 처치사가 산호나무를 얻어서 바쳤다. 가지와 줄기가 가로 세로 뻗었었는데 사람의 다리만큼이나 크고 길이가 2자쯤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적에 봉서국에서 이것이 있었으나 이 나무처럼 크지는 못하였다. 본초에 이르기를 나무가 작은 것은 붉은 빛깔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였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 7억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6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이승직 등의 주회상을 갖추어 보고한다. 명하여 정분 장수 최문소는 자원하는 대로 부처하고 승직 자갱은 벌써 파면되었으니 문제를 삼을 것이 없고 남지는 공신의 손자이니 역시 문제를 삼지 말라 하였다. 세종 7억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7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박호문 등을 국문케 하라고 하다. 다시 김흡을 제주 안무사에 임명하고 소윤 박호문 판관 이주를 형조에 내려 국문하라 하였다. 호문이 제주에서 돌아와서 병조에 보고하기를 제가 그 장계의 초안을 본즉 흥리선이란 말이 있어 의심나고 염려되는 말이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 개본 가운데 김흡이 이것을 삭제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줄에게 명하여 가서 그 내력을 조사해 오라고 했더니 이줄이 제주 사람을 고문하여 신문하여 보았으나 마침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유사가 김흡이 사건을 보고함에 있어 사실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하여 속장 100대에 처하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은 호문이 본 것이 장계의 초안이 아니고 자사원의 보고서 초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김흡이 허위 보고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등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지금 제주에서 외인을 체포한 장소는 예로부터 외인이 오지 않던 곳이다.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고가 없었는데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아 공을 세우려 하여 마침 외인을 보고 이를 잡은 것이다. 비록 해적의 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처음에 그 공에 대하여 상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권장하려 한 것인데 예로부터 변경의 장군이 공을 세우면 조정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해체해버린 것인데 이제 김흡에게 장 100대를 치고 백성들도 신장을 3차례나 받았으니 정말 안타깝다. 사람들은 앞으로 반드시 외인을 잡는 것은 좋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잡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김흡에게 과거의 관직을 그대로 주고 신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품을 내려주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신도 전 판관 태석균을 만나서 그 사건의 변말을 듣고 김흡을 파면시킨 것을 고해하였었는데 지금 성상께서 하교하시면 진실로 당연하옵니다 하였다. 명을 내려 김흡은 본래의 관직을 돌려주고 인하여 병조에 명하여 외인을 잡는 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의 등급을 정하여 보고하게 했다. 이것은 상옥은 고득종이 윤대하는 기회에 제주에서 외인을 잡은 사실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세종 7억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8번째 기사 병조에서 비첩에서 소생된 여성과 보충군으로서의 거관하기 전 출생하는 자는 군적에 올리지 말 것을 건의하다. 아뢰기를 금년 5월 28일에 본조가 정부와 여러조와 함께 의논해 받은 수교 가운데 보충군의 여소는 입역의 법이 없으니 군적에 올리지 말라 하셨고 금년 9월 초 5일에도 한성부에서 받은 순교에도 보충군으로서 관직을 받았다가 거관한 사람의 소생은 모두 군적에 올리지 말라 하셨사오니 청컨대 자기의 비첩에게서 소생된 여손을 보충군으로서 거관하기 전에 출생한 자는 모두 군적에 올리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손은 외손을 말한다. 세종 7억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경진 9번째 기사 형조에서 주인을 폭행한 산호 어리금의 참형을 건의하다. 평양에 사는 사람의 산호 어리금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의 주인을 구타하고 나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 일당을 쫓아가다가 따르지 못하였다 하오니 어리금은 유리 자명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3일 병진 10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리를 위하여 부녀의 사이를 뒤바꾸려 한 박등년 이생 등의 처벌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도관이 올린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혹은 이혼의 여종 김애가 백성 2000기에게 시집가서 딸 고미를 낳았고 전 첨절제사 박등년의 여종 작약이 백성 이생에게 시집가서 딸 춘호를 낳았는데 모두 어려서 도망하였습니다. 최흥예가 어떤 여종 한 사람이 도망하여 금승현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등년에게 이야기하여 등년은 흥예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물은즉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서울에 있는 이 호군댁의 여종이었다고 했는데 등년은 그가 춘월이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를 협박하여 자기 여종으로 삼으려고 흥예와 공모하고 짐짓 모르는 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여종인 작약이가 낳은 춘월이다 하고 우겨대어 두 사철이나 매질을 한 다음에 현의 관청으로 묶고 가서 허위 자백을 받아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이 이 사실을 듣고 도관에게 고소하여 그를 국문하니 등년은 그의 아들 동문과 함께 고미를 유혹하기를 너가 나의 종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생에게 부탁하여 영원히 천력을 면해줄 것이고 너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종로로 하기를 면치 못하여 고생이 반드시 심할 것이다. 만일 관가에서 이를 믿도록 하려면 내 아비인 천기와 서로 따지다가 그의 뺨을 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아울러 이생과 작약을 이해로 유혹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대질할 때 천기가 고미에게 너가 어째서 그를 아비라고 하느냐 하니 고미는 욕을 하면서 저 늙은 놈 너가 내 아비란 말이냐 하므로 천기가 붙잡고 땅에 메어 치니 고미가 천기의 옷깃을 붙잡고 그의 뺨을 때렸으며 이생과 작약도 고미를 춘월이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상 여러 사람들은 부녀의 사이를 뒤바꾸어 윤리를 파괴한 자들이오니 그 죄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법에 의하여 고미는 자명에 처하고 등년은 장 100에 유 3천리 동문은 장 100대에 도 3년 흥예는 장 100대 이생은 장 90대에 처하고 작약은 존속임으로 죄를 감면케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4일 신사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5일 이모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5일 이모 두번째 기사 호주에서 말돼 이하의 식량 이외에는 동전을 사용하도록 할 것을 아뢰다. 아뢰기를 지난 을사년에 내리신 수교에 동전을 쓰지 않는 자는 그가 범한 죄의 경중에 따라 중한자는 형에 처하고 경한자는 장 100대를 치고 수군에 충당하여 그의 재산을 몰수한다 하였습니다.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본시 백성을 유리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이를 논지함에 있어 과중하게 하여 생명을 해치고 파산까지 하게 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말돼 이하의 식량 이외에는 동전을 사용하지 말고 쌀과 배만을 사용하는 자는 경시스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논제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5일 임모 세번째 기사 이천의 석공과 군인을 데리고 양근 대천의 돌을 깨뜨려 내다. 총재 이천의 석공과 군인 100명을 데리고 양근 대탄의 돌을 깨뜨려 내니 배가 운행하는 데 다소 편리하게 되었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5일 임모 두번째 기사 대원 등에게 병기에 옷 칠할 것을 명하다. 이천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신을 맞이할 때 군대의 장비인 주창이 열해를 지내는 동안 퇴색되어 싸우니 다시 만들게 하자 하였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주홍은 우리나라에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주홍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찌 사신들이 보기에 군대 위험을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갑사들이 쓰는 주홍빛 투구가 매우 퇴색해 검은 옷지를 올려서 쓰면 검수하고 광택이 있어 더 좋을 것이니 창과 투구를 모두 검정색 꽃칠을 사용하고 낡아지는 대로 곧 다시 수리할 것이며 만일 퇴색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을 때는 담당관에게 죄를 과하게 할 터이니 이러한 취지를 병조에 지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이 반송정에 나가 놀다. 못새 고기를 잡게 하고 그것을 구경하니 총재 이천에게 명하여 내 오늘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개성 여우사가 본 도성의 서남쪽의 성곽을 축조할 할 것을 거니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개성 여우사에서 아뢰기를 본 도성에서 남쪽이 바다에 가깝사오니 성곽을 축조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과거부터 나는 개성이 지금은 비록 비어 있을지라도 성곽은 수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지금 계본이 온 것을 보면서 남쪽이 바다에 가깝다고 비록 말하였으나 보통대에도 언제나 방어해야 하는 장소와 같이 중요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수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이조 판서 권진이 대답하기를 비록 수축을 해야 될지라도 반드시 장비를 갖추고 난 뒤에라야 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축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니 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의논하여 보고하라 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원 등에게 고려 말기에 이전으로 거간한 사람이 작은 고려의 수령으로 임명되는 일이 많았는지를 묻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고려 말기에 이전에서 거관한 사람이 작은 고려의 수령으로 임명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황보인 등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수령이 1, 2년 동안에 갈려가는 사람이 4, 5명씩이나 되어 전송하고 맞이하는 패단이 적지 않다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중에서 거관한 자들이 그가 적격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수령에게 제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작은 고을에서는 패단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개성 여우사가 본 도성에서 남쪽의 성곽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대원 등에게 고려 말기에 이전으로 거간한 사람이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는 일이 많았는지를 묻다. 임금이 대원 등에 이르기를 고려 말기에 이전에서 거간한 사람이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황보인 등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수령이 1, 2년 동안에 갈려가는 사람이 4, 5명씩이나 되어 전성하고 맞이하는 패단이 적지 않다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성중과 거관한 자들이 그가 적격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수령에 제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작은 고을에서는 패단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영동현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두목 47명에게 유의와 신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8일 을류 세 번째 기사. 공조에서 수언과 심중청을 발견 보고하는 자에 대해 상수것을 건의하다. 수온과 심중청 등의 물건은 지방에서 산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각 지방의 아정과 백성이 그 폐단을 받기가 싫어서 서로 숨기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감사로 하여금 수령을 뽑아 보내어 자세히 탐문하여 만일 진짜 수온과 심중청을 발견하여 보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이나 양민에게는 계급에 따라서 관직으로 상을 내리시고 향리와 역자는 역을 면제하여 주며 천인에게는 돈으로 상을 내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8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주척관을 만드는 일을 중지시키다. 임금이 이르기를 주척의 제도는 시대에 따라 모두 같지 아니하여 황종의 관도 다르다. 옛 사람은 소리에 따라서 음악을 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소리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옛 제도를 조사해 관을 만든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즉 만들어 가지고 뒷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연명하여 정인지와 정량 등이 주척관을 만드는 것을 중지시켰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성달생 이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달생을 우군 총재에 이점을 좌군 동지 총재에 윤수미를 지사간원사에 민후생을 오헌납에 허후를 지평에 조감 최수를 좌우 정언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여영 강계의 보충군이 여영군의 방어에 나가게 할 것을 건의하다. 여영과 강계에 거주하는 보충군 등을 함길도 경원 경성 보충군의 예의에 의하여 번을 들러 올라오지 말고 방어상의 여회지인 여영군의 방어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정부와 공모하여 본 남편을 죽인 원비 등의 능지처사를 건의하다. 대승사람 이춘길이 박장수의 아내 원비와 간통했는데 원비와 공모하고 장수가 취하여 잠든 틈을 따서 죽였사오니 원비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하며 춘길은 참행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원비가 자백하지 않는 것을 신장을 17차례 실시하고 압수를 5차례 하여도 자백하지 않다가 이때 와서 장형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자백하니 사람들은 이것이 허위 자백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또한 어린 딸의 말을 증거로 삼아서 그 어미의 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친속 간에는 서로 숨겨주는 것이 법률에 인정되어 있는데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형제에서 사람을 죽인 어봉의 교수형을 건의하다. 곡선현 사람 어봉이 백정인 청도와 싸우다가 그를 살해하였으니 유리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19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관노가 출산 1년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달라고 면제케 해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노가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00일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신기에 임박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쳐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 안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하고 또 김정수에게 이르기를 옛 제도를 고치는 것이 비록 옳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역대로 대를 이어받은 임금이 그 시대의 적의성을 참작하여 없애기도 하고 새로 설치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번 곽존중이 필요하지 않은 관리를 도태한 것을 담당하여 그 봉급액이 3,000녀석에 달하였고 그 뒤에 다만 집현정과 종학의 두 관청만을 증설하였다. 지금 들으니 형조에서는 사무가 복잡하여 소송 사건을 제대로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였다 하니 옛 제도를 보면 육부의 직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 지금 형조의 난관 두 사람을 정원하여 모두 8명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비록 다른 조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송 문제를 처결하는 사무를 도맡게 되어 편리하며 이익이 있을 것이니 두 의정과 상의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건이 발각된 뒤 거관하는 자로 태형 이하의 죄를 범하는 자는 문제 삼지 말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서 범죄 사실이 있어 문제될 자에 대하여 관직을 옮겨갔거나 또는 거간한 자는 대명률에 의하여 하급관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관직을 옮긴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다거나 또는 관직에 있을 때 죄를 범한 것이 거관한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공적인 죄로 태형 이하의 죄를 범한 것은 문제를 삼지 말라 하였으나 그 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관한 자에 대해서는 율에 기재된 것이 없사오니 각기 그 범죄한 명칭에 따라 법대로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률소위의 무관범죄조의 하급관리가 범죄한 것이 관직을 옮기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발각되었거나 재임 중에 죄를 범한 것이 거간한 뒤에 사건이 발각되었거나 혹은 사건이 발각되고 나서 거간했을 경우에 공적인 죄로 유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모두 문제로 삼지 않으며 그 밖의 죄는 율대로 처결한다 하였으며 그 주에 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간한다는 것은 사건이 발각되어 조사하는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이 내리기 전에 거간한다는 뜻이라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사건이 발각된 뒤에 거간하는 자도 대명률의 거간하고 사건이 발각된 예에 따라 공적인 죄로 태형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문제를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악인이 평상시에는 화를 신지 말게 할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대명예의 제방문에 악인은 소집을 받을 때에만 옛 제도의 화와 포를 착용하며 밖에 나갈 때에는 착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선덕원년 정월에 내리신 수교에 의하여 무공과 아학 전학서의 악공으로 칠품 이하의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는 날 이외에는 화를 신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없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금년에 미납한 공무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본도는 수재로 인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백성의 식량이 부족하오니 금년의 각도의 미납한 공무를 면제하여 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추위를 피할 만한 옷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측근자에게 이르기를 지금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점에서는 지극하나 두목이
옷을 입고 왔다가 날씨가 점점 춥게 되어 추위를 막을 의복이었기 때문에 벌써 이를 주었으니 사신에게까지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하겠는가? 전일에 정부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더니 황희가 아래기를 긴만이 털옷을 청할 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법을 지켰고 사신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맹사성은 아래기를 섭비, 옷, 털모자, 귀마개를 주면 됩니다. 하였고 어떤 사람은 아래기를 토표와 초피로 만든 옷을 주자고 하였는데 내 생각으로는 황해의 말이 원칙적인 의견이나 사성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였다. 토표나 초피는 중국 사람이 대단히 보물로 여기고 있고 또 토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토표피의 옷은 줄 수가 없고 다만 섭피 옷은 저들이 추위를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주면 그것을 무슨 수가 생겼다고까지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조판서 권진이 아뢰기를 더울 때 와서 유의가 없기 때문에 벌써 두목에게 주었으니 사신에게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참찬 허조가 아뢰기를 토표와 초표는 주어서는 안되고 섭피옷은 추위를 막는 정도의 것이니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털옷을 준다면 곧 털모자, 귀마개, 신도 주어야 하겠는가? 하니 의조가 아뢰기를 이것은 곧 추위를 막는 물건들이니 모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이 그들의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추위를 막게 하는 것뿐이니 중국에서 더더라도 반드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는 우리나라의 사신을 후하게 대우하는데 털옷 한 벌쯤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또한 이 법은 반드시 오래도록 전할 것도 아니다. 사신이 성질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어째서 내사라고만 칭하고 조관이라고는 칭하지 않았는가 하였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성지가 황제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요 조관의 주청을 듣고 한 것으로 아는 것이다. 내가 유사를 시켜서 준비하겠다 하였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까지 법을 지켜 내려와서 아무런 물품도 주지 아니했는데 의복을 주어서 후일의 폐단을 시작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에 만일 옷이 없다 하여 주게 된다면 후일에 호옷이나 겉옷이 없는 사람도 모두 주어야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청구하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준비하게 하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3일 경인 두번째 기사 강원도 함길도 감사에게 역윗섬의 정확한 위치를 조사할 것을 교지하다. 이보다 앞서 강원도 함길도의 감사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지금 조사하는 역윗섬이 양양부의 청대 위에서나 통천현의 당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북쪽에 있고 길주의 무시곳에서와 홍원현의 포청사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있으니 자상하고 부지런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보고 보고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때 함길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전직이 전벽 등 네 사람을 시켜서 무시곳에 가서 올라가 한 바다 가운데를 바라보니 동쪽과 서쪽의 두 봉우리가 섬처럼 생겼는데 하나는 약간 높고 하나는 약간 작으며 중간에는 큰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표를 세워서 측량하여 본즉 바로 남쪽에 해당합니다. 하니 곧 전벽을 서울에 보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3일 경인 세번째 기사 계몽산을 배우다. 임금이 계몽산을 배우는데 부재학 정인지가 들어와서 모시고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수를 배우는 것이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을 듯하나 이것도 성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알고자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3일 경인 네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3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조종생에게 의복 안팎감 한 벌을 내리다. 지삼등 현사 이종에게 옷 한 벌을 주었다. 이것은 해청을 잡아 바쳤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3일 경인 6번째 기사. 예조에서 40세 이상인 생원은 각도의 감사와 본조의 시험을 거쳐 2조의 공문을 보낸 뒤에 채용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영락 17년 11월 15일 2조에서 받은 수교의 생원과 진사로서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보고하되 서울에 거주하는 자는 예조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감사가 사서 이경으로 시험을 보여서 교도로 임명하라 하셨고, 영락 21년 11월 초 9일 본조에서 받은 수교의 나이가 40세 이상의 생원은 교도로 임명하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자도 본조에 나와서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모두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등 제멋대로 하는 폐단이 있사오니, 청하건 내 나이가 40세 이상 되는 생원은 국가고시에 합격되지 않은 사람을 취재하는 예의에 의하여 각도의 감사가 사서 이경으로 시험을 보여서 본조에 공문을 보내면 본조에서 다시 시험을 보여서 2조에 공문을 보낸 뒤에야 채용할 것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연 등에게 연말에 복을 비는 행사를 옛날대로 할 것을 이르다. 임금이 대연 등에게 이르기를 일찍 변계량이 상소에 의하여 연말에 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지고 정부와 육조에 이를 논의하라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다만 내 한 몸만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를 폐지해야 된다고 했으나, 뒤에 생각해보니 내 한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곧 국가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이다. 이것을 옛문헌에서 조사해보니 고하는 일도 있었고 기원하는 일도 있었다. 또 이르기를 큰 복을 빈다고도 하였고, 또 이르기를 하늘에 영원한 운명을 기원한다고도 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기원하며 고하는 행사는 상고적부터 시작된 것이니 옛날대로 하고 변경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50권 세종 12년 10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정소에서 문과의 초장에서 강경과 제수를 교대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정사를 보았다. 상정소에서 아래기를 문과의 초장에서 강경과 제수를 교대로 실시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경은 대면하여 사정을 쓰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예적의 권근은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고, 근년의 변계량도 좋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다만 박은이 강력히 대중께 말씀을 드리어 마침내 강경하는 법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제술로 할 때에도 사정을 쓸 수 있다고 염려하여 복미 역서 하게 하여 협잡을 방지하였는데, 더구나 면대하여 강설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폐단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무술년 이후에 강경제도를 폐지하기를 요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대사성 황현도 편춘정의 말을 따라 강경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오경 가운데서도 두 가지 문제만을 뽑아 제술하게 하였는데, 법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영은 다시 아래기를 선비들이 그를 베껴 모으기에만 힘을 쓰고 경악을 숭상하지 아니하니 강경제도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현 한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 이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하였다. 정초가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강경이란 기억하고 외는 것뿐이요 제술은 문장에만 힘쓰는 것이니 성인의 성명 도덕의 학문이 아닙니다. 역대에서 인재를 시험해 보이는 데에도 모두 제술의 제도를 썼고 또 명경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만일 경학과 역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기억하고 외는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치에 통달하며 사리를 알게 되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베껴 모으는 것만 일삼고 실제의 학문에 힘쓰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큰 배단이 되고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리 베껴 모으는 일에 힘쓴다 할지라도 이것도 모두 경과 역사에 나오는 글인데 그렇게 공부한 데서 무엇이 나쁜가 하였다. 정초가 대답하기를 만일 옛날 학자들이 지은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본받는다면 좋습니다. 지금 과거에 응시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의 친구들이 지은 글 중에 남들이 잘 지었다고 칭찬받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밤낮으로 외며 생각하여 행년에 한번 들어맞게 될 것을 바라고 있사오니 그 취지가 매우 비열합니다.
뒤에 과거에 합격된다 하더라도 무엇에 쓰겠습니까? 강경하는 제도를 교대로 시행하는 법을 지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일 육전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선비들이 어떤 방향으로 시험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 경악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삭제해버리는 것이 옳지 속이는 방법을 쓸 필요야 있겠느냐 하였다.